안녕하세요. 지니 책방의 김진희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며 나의 마음도 정돈하고 관계 속에 즐거움이 더해질 책. 지난주에 이어서 감정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낭독할 거예요. 이 글귀들을 통해 적어도 욱하거나 버럭하는 일들은 줄어들길 바라고요. 그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 과정의 감정 패턴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터득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긍정의 기운 듬뿍 담아 6번째 챕터 인생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감정관리의 지혜 읽어볼게요. 폭풍을 겪지 않으면 무지개를 볼 수 없다. 중국 속담에 마음이 급하면 뜨거운 두부를 먹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든 시작부터 끝낼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억지로 거스르고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한다면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무엇이든 단번에 성공하는 일은 많지 않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며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땅에서 갓 나온 싹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다. 오직 차근차근 정진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보검은 갈고 닦은 후에 매서운 칼날이 나타나고 매화는 매서운 추위가 지나야 향기를 풍긴다. 오직 오랜 시간 노력하며 차근차근 능력을 쌓아갈 때 마침내 성공을 거두게 된다. 우리는 때로 성공한 사람들이 받는 꽃다발과 박수를 부러워하며 바라볼 뿐 그들이 이를 위해 쏟았던 고된 노력과 고충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폭풍을 겪지 않고 어떻게 무지개를 볼 수 있으랴. 노력 없는 성공은 없다.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꾸준한 노력과 열정이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은 너도 나도 인생 한 방을 꿈꾼다.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진커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슷한 독서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읽은 책 수량만으로 18살의 학생이 80살의 노인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갓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늙은 영감보다 못하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그 노인이 18살 되었을 때의 상황을 뛰어넘었냐는 것이다. 그 이상이거나 비슷하다면 안심해도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땐 서둘러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길이 때로는 가장 느린 길이기도 하다. 반면 괜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듯한 방법이 오히려 목표에 다가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일의 수순을 밟아가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자신의 길이 갈수록 순탄해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인생에는 외로움도 필요하다. 때로 고요하고 깊은 밤이 되면 외로움이 물밀듯이 우리를 덮치곤 한다. 앞날이 너무도 막막하게 느껴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실제로 누구나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다. 그저 스스로 그 분위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낀 것이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버틸 수 있고 이로써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외로움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시련이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찰이다.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성공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갈 것을 다짐할 수 있다. 성공이란 외로움 버티기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는 상상을 하곤 하지만 성공을 위해 견뎌야 하는 외로움 앞에서는 그저 속수무책이다. 외로움을 고립된 아픔이라고 여기고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곤 한다. 그러나 외로움이야말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다. 중국 알리바바 회장 마윈 역시 시작은 매우 험난했으며
몇 평 되지 않는 허름한 집에서 살았다. 만약 그 당시 마인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를 선택했다면 오늘의 알리바바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모든 사람은 외로움과 함께 성장했다.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고 외로움을 동반자로 삼은 사람들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성공에 안착할 수 있다. 외로움을 버티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승자는 외로움을 버텨낸 사람임이 분명하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무거운 고철 덩어리가 연마를 통해 뾰족한 바늘이 되듯 평범함에서 탁월함을 만드는 것 역시 연마의 과정이 필요하다.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성공이란 없으며 실패, 고통, 시련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다. 마음을 다스려 인내로 무장하는 자만이 성공의 열쇠를 쥐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초조한 사람은 침착한 사람 앞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여유가 없어서 차분하게 대책을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상대에게 빈틈을 보이기 때문이다.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상대가 초조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주도권은 당신 손에 쥐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타이밍을 기다리자. 침착함을 유지하고 마음을 다스려 상대방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쓴다 해도 태연함으로 일관해야 한다. 둘째, 타이밍이 왔을 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해 정확하게 공격하자. 이를 주식 투자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동요해 수중의 주식을 모두 팔아버리곤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영원히 이익을 얻지 못한다. 주식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일의 주도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자신의 일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매년 졸업때가 되면 구직전쟁이 시작된다. 졸업 후 실업이라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두들 바쁘게 움직인다. 학생들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졸업도 하기 전에 모든 기반을 닦아놓는다. 실제로 이렇게 대학 시절을 스펙 쌓기에만 몰두한 학생들은 안정적이며 체면도 세울 수 있는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 매일매일 도서관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영어 학원과 각종 스터디에 참여하느라 대학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누리지 못한 채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체면 서는 직업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들과 체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체면은 직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직업에 대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는 일은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일에서 스스로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얕잡아 본다면 일에 몰입할 수 없고 업무 성과는 점차 떨어져 일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사람들은 체면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하지만 스스로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현재의 직장에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쏟지 않는다. 프랑스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댕은 그의 직원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 만약 여러분이 단추 하나를 기가 막히게 박는다면 어설픈 옷 한 벌을 만드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은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체면은 직업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직업에 임하는 나의 태도로 세울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자. 내 삶을 빛나게 해주는 보석을 찾아라. 있는 척 허세를 부리면 잠깐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는 있지만 조건이 여의치 않는 상태에서의 무리한 허세는
오히려 고생길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큰소리 쳐봤자 사람들이 그 능력을 알아줄리 만무하다. 허세에 빠진 사람들은 빚더미에 앉을지언정 지금 당장의 호의호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또 다른 빚만 불러올 뿐이다. 물론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 큰 집에 살면서 고급차를 몰면서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이런 삶은 실질적 경제력의 기반이 됐을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자. 지금 얻고자 하는 것들,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들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지금부터라도 고생길을 자처하는 허세는 버리고 현실 속에서 내 삶을 빛나게 해줄 숨은 보석들을 찾아보자.